이걸 누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첫눈에 보기엔 그냥 평범한 풀처럼 보이는 이것. 푸르스름한 색의 이파리가 화려하게 펼쳐진 모습은 분명 아름답습니다만 식탁 위에 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것을 몇백 년 동안이나 식탁 위에 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고사리입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 들판의 잡초로만 여겨지던 이 식물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귀한 식재료가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고사리를 접시에 담아 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에서는 그저 들판에 자라는 평범한 식물일 뿐 누구도 이를 식탁에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맛을 본 이후였습니다. 은은한 맛과 독특한 식감, 그리고 담백함이 어우러진 고사리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음식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풀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니. 그때부터 저는 고사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한국의 식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식재료로 여기지 않던 고사리를 이렇게 특별한 음식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지혜와 창의성,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해온 오랜 역사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사리라는 작은 식물을 통해 한국 식문화의 위대함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한국인들이 잡초처럼 보이는 고사리를 귀한 식재료로 만들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고사리는 왜 한국에서만 중요한 식재료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사리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고사리는 사실 그냥 먹을 수 없는 식물이지요. 생고사리에는 프타퀼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서 적절한 조리 과정 없이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국의 식물학자 존 스미스 박사의 말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고사리의 독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식재료로 발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고사리를 그저 들판에 자라는 야생 식물로만 여겼죠. 실제로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고사리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거나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만 여겼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고사리가 독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한국의 전통 식문화 전문가 김민지 교수는 한국인들은 고사리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삶고 말리고 다시 불리는 과정을 통해 프타퀼로사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죠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고사리를 삶아 독성을 제거하고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것은 한국인들의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울에 사는 주부 박영희 C56. 새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고사리 손질법은 저희 가족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봄철에 고사리를 채취해서 손질하는 과정은 번거롭지만 그 맛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사리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지혜와 노력이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무시했던 식물을 한국인들은 과학적으로 조리해 소중한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뛰어난 지혜이지요. 한국에서 고사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사리는 단순히 맛있는 나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이 깊이 담겨 있지요. 먼저 고사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제사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음식 중 하나이며 비빔밥이나 육개장, 불고기와 같은 한국의 대표 음식에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프랑스의 한국 전통 음식 연구가 소피 르블랑은 고사리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담긴 음식입니다. 제사상에 고사리 나무를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한국인의 효사상을 보여주는 것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고사리를 준비해요. 전라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고사리를 불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고사리 나물 맛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예요.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맛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죠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사리는 한국인들에게 자연에서 얻은 건강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과 들에서 쉽게 자라는 고사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의 삶을 상징하지요. 특히 어려운 시절에도 자연 속에서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지혜와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온 여행객 에밀리 브라운은 한국의 강원도를 여행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고사리를 채취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자연의 식재료를 찾고 활용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사리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성과 지혜는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처럼 고사리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과 가족의 역사,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이지요. 일상적인 반찬이면서도 명절과 특별한 날을 빛내주는 귀한 음식이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한국인의 지혜와 강인함이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온 한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고사리 한 접시에 이렇게 깊은 문화적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고사리는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건강식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살펴보면 고사리가 왜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독일의 식품영양학 연구원 한스 밀러 박사는 고사리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 함량도 상당해서 뼈 건강 유지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고사리 100g에는 약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시금치보다 약 3배나 많은 양이지요. 또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 여행자 제시카 윌스는 한국 여행 중에 고사리 나물을 처음 접했는데 그 맛과 건강상 이점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귀국 후에도 고사리를 구해서 한국식으로 요리해 먹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슈퍼푸드를 소개하고 있죠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고사리를 조리해온 방식이 그 영양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독성은 제거하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삶고 말리는 과정에서 프타퀼로사이드는 제거되지만 식이섬유와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국제식품영양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적인 고사리 조리법은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독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받았어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온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의 약사이자 식품안전 전문가인 마이클 존슨 박사는 현대 식품 가공 기술로도 고사리의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영양소를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경험과 지혜로 이를 해결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고사리는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영양까지 완벽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것이 결국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다니 한국 식문화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최근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고사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김치와 비빔밥 정도만 알려져 있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그 종류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요. 런던의 식품 트렌드 분석가 엠마 톰슨은 김치, 된장, 고추장은 이미 서구권에서도 건강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조류인 김과 다시마도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어요. 한때는 낯설게 여겨졌던 이 식재료들이 이제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았죠. 그렇다면 고사리도 세계적인 건강식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비건 채식 식단과 웰빙 식단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식물성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한식 레스토랑 산을 운영하는 마크 앤더슨 셰프는 처음에는 고객들이 고사리의 맛과 식감에 낯설어했지만 건강에 좋다는 설명과 함께 제공하니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비건이나 건강에 관심 많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식품 마케팅 전문가 카를로스 가르시아는 고사리는 가공식품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건조 고사리, 고사리 가루 고사리, 추출물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실제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고사리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죠. 고사리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사리 가루 등이 개발 중이라고 해요. 또한 비빔밥의 인기와 함께 고사리도 함께 알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여러 나물 중에서도 고사리는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한식 블로거로 활동 중인 스테파니 리는 비빔밥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 갈색 나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고사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영양가와 한국에서의 문화적 의미를 알려주면 더욱 흥미롭게 받아들이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사리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날이 머지않아 보이네요.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금 고사리도 다음 슈퍼푸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고사리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맛과 조리법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고사리 요리가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요. 국제요리학교를 꼬르동 블루 파리 캠퍼스의 피에르 디봉 교수는 고사리의 독특한 식감은 서양인들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활용한 서양식 조리법으로 변형하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고사리 나물을 소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해보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고사리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홍보도 중요합니다. 일부 서양 국가에서는 여전히 고사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지요. 스위스의 식품 안전 전문가 안드레아 베르거 박사는 한국의 전통 조리법으로
처리된 고사리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와사비나 이탈리아의 트러플처럼 특별한 식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요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리사 파커는 고사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창의적인 요리법 개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고사리 리조또, 고사리 파스타, 고사리를 활용한 샐러드 등 다양한 퓨전 요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런던의 한 퓨전 레스토랑에서는 고사리 리조또가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리조또에 한국의 고사리를 넣어 독특한 풍미와 식감을 더한 것인데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호주 시드니에서 한식당을 방문한 제인 맥도널드는 처음에는 고사리의 식감이 낯설었지만 다른 재료와 함께 어우러진 맛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고사리 비빔밥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사리의 영양학적 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고사리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영국의 건강식품 마케팅 전문가 사라 존스는 고사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아시아의 슈퍼푸드라는 이미지로 포지셔닝한다면 건강지향적인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죠. 이처럼 고사리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이지만 적절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식재료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지금 고사리가 그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사리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인들도 고사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식탁에서 익숙하게 만나왔던 고사리이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요. 서울의 한 전통식품 회사를 방문한 네덜란드의 식품 저널리스트 요한 반 데르메르는 한국인들이 고사리와 같은 전통 식재료에 갖는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관심을 보이자 더욱 열정적으로 고사리의 역사와 가치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문화적 자긍심이 한국 식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고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할머니 음식, 시골 음식으로만 여겨지던 고사리가 이제는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젊은이들의 식탁에도 자주 오르고 있지요. 대학생 김지원 씨 23살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고사리 나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서 고사리의 영양가에 대해 알게 됐고 이제는 제가 직접 고사리를 요리해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고사리 요리법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고사리 요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우고 서울에서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토마스 벤티는 고사리는 그 자체로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립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고사리 크림 파스타, 고사리 리조또, 고사리를 활용한 샐러드 등 다양한 퓨전 메뉴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도 고사리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고사리 요리의 매력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고사리 파스타, 고사리 샌드위치, 고사리 샐러드 등 창의적인 고사리 요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영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음식 블로거
에밀리 워커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고사리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들은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영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음식 블로거 에밀리 워커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고사리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들은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푸드 크리에이터 로라 디는 고사리는 사실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특유의 식감과 은은한 맛이 다양한 요리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고사리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20대와 30대 구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서 놀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고사리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의 재료로서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요리의 재료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식재료였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고사리가 가진 문화적 의미와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전통 식재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식문화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의 고사리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는 잡초로만 여겨지던 고사리를 귀중한 식재료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담긴 지혜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문화 연구자 로버트 해리슨 교수는 한국의 고사리 문화는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고 지혜롭게 활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지혜,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라고 평가했어요. 고사리는 단순한 나물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지혜와 노력이 담긴 특별한 식재료지요. 생고사리의 독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전수해온 것은 한국 식문화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식당을 방문한 알렉스 윌리엄스는 고사리 나물을 처음 먹었을 때 이것이 원래 독성이 있는 식물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든 한국인들의 지혜와 창의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이제 고사리는 제가 한국 음식점에 갈 때마다 꼭 주문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사리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식재료라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건강식이자 세계 시장에서도 큰 가능성을 가진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지요. 스웨덴의 영양학자 에릭 요한스는 현대 사회에서 식물성 영양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고사리와 같이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식재료는 더욱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이 식재료가 이제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전망했어요. 외국에서는 잡초로만 보던 고사리, 우리는 전통 음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지혜, 한국인의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자부심이지요. 고사리 한 접시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 식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식이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 우리 고사리도 세계적인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고사리를 더 맛있게 즐기며 그 속에 담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사리 여행은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나물 한 접시 속에 이렇게 깊은 지혜와 역사,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이번 리포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